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먹기 편안한 건 약샘표죠. 마시니까 마시기 편하니까. 약샘표니까 이제부터 마시는 우황 청심원은 약샘표입니다. 삼성 우황 청심원. 모닝볼 신선한 아침의 정성. 떠먹는 요구르트 선키스트 모닝벨. 아이들에게 꿈과 건강을 주세요. 선키스트 모닝벨. 언젠 안 먹는다고 뭐라더니? 당신 체할까봐. 새로 나온 게 있잖아. 가스 한명사그릇 큐. 가스 활명수 큐. 더 드세요. 여보, 과식 소화불량에 가스 활명수 큐. 부채표 동화약품. 남자들 툭하면 화장이 야해. 또 바지 입었어? 이럴 때 먹고 싶어진다고요. 씹는 맛이 독특한 오리온 쿠키맨. 미스키 커피 한 잔. 아니 영비천 두 통씩이나 샀어요? 윗빵 아랫빵 애들까지 몇인데. 영지로 만든 영비천. 영지 좋은 거 어떻게 아셨죠? 그야 상식이니까 영비천. 냉장고에 넣고 드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오솔길 진행을 맡고 있는 차인태입니다. 여러분은 바른말 고운말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글을 갈고 닦아서 아름답게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한글학자 눈매 한갑수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연희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1913년 6월 26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태어난 한갑수 선생은 황해도 해주고보 재학 시절 광주 학생 사건에 연루되어 4개월간 감옥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전북 고창고보에 진학해 정인승 선생의 영향을 받아 우리 한글에 대한 사랑을 새삼 깨우치게 됩니다. 20살에 결혼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선생은 고학으로 일본 명치대학 법학부를 졸업하면서 일본 중앙음악학교 성악과를 수료해 바리톤 가수가 됩니다. 8.15 해방을 맞아서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자리를 잡게 된 한갑수 선생은 다시 6.25 동란을 맞아 공군사관학교의 영어 교관이 되고 미국 공군지휘관 참모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공군참모총장 보좌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1949년부터 지난 80년까지 32년 동안 한글학회 이사였던 선생은 바른말 고운말이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순화운동에 앞장섭니다. 현재 주식회사 우란의 회장으로 계시면서 국민정신교육 강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선생은 원본 훈민정음 풀이, 신제 중등 한자 교본, 바른말 고운말 사전, 태극기 해설, 영문으로 된 한글 등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한 2만 보씩 계속 걸으십니다. 2만 보는 아니고 만보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정말 연부역강하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아직은 건강합니다. 그 기본부 총재를 지내셔서 그러신지 아니면은 이 대개 이렇게 쭉 와서 뵈니까 선생님 작품이 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데 그런 걸 또 정진하시는 덕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선생님의 삶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단지 한갑수 선생 하면 그저 한글학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특별히 우리의 말과 글에 남다른 그 애정을 갖게 된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까 소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더구먼요. 제 난 곳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이라고 하는 면입니다. 예. 거기서 보통학교 4학년을 마치고 사백이 병원 개업을 하고 있는 황해도 해주로 가서 국민학교 5학년을 들었고 그로부터 쭉 형에게 얹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주고보에 들어서 2학년이 됐을 때가 1929년 광주 학생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네. 이제 학생사건의 만세를 부른 주동이 됐다고 해서 7사람이 해주 감옥에 넉 달 동안 갇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보결 시험을 보는 학교가 많더구먼요. 제1공립고등부대학교, 지금의 경기죠. 예.
거기에 3학년 보결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는데 그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총독부에서 지시가 있는데 내 이름이 거기 들어있다. 너는 늦을 수가 없다. 예. 거기서 들지 못하는 선언을 받고 닷새 후에 경신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거기도 합격은 됐는데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가야 공부를 하겠다 이 생각하고 일본 갈 준비를 하면서 어른께 꾸중을 듣고 있는데 네. 어느 사람이 와서 이런 정보를 일러주었습니다. 이북의 오산학교, 이남 전북의 고창고보 이 두 학교는 그러한 학생을 환영한다. 그래서 그게 사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북으로 갈까? 남으로 갈까? 했는데 그때 제 선비께서 아마 점을 쳐보셨던 건 얘기야. 예. 남쪽으로 가거라. 예. 그래서 고창고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똑같이 어느 학교 다녔느냐 그래서 곧저 해주고를 다녔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자기가 내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빙그레 웃더니 여기서도 만세를 부르나 한국말로 합니다. 예. 제가 거기 전에 해주고에서는 우리말을 우리 조선말을 썼다고 해서 정학맞은 친구를 보고 거길 내려갔는데 그 나도 이제 우리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는 선생 자신이 네. 전부 커다랗게 한국말을 떠듭니다. 그게 어떻게 감격스러웠던지 그냥 그 한국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네. 근데 거기 들어서 보니까 이제 조선어 시간을 없애라고 했는데 조선어 시간을 그냥 뒀고요. 그 조선어를 가르치는 분이 전북대학교 초대 총장 지내신 정인승 박사. 네. 그분이 영어 선생인데 영어 시간에는 심심한 선생인데 한글 시간에는 그렇게 열이 나고 신이 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그 교무실에서 한국말 쓴다고 하는 거, 조선어 시간을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그걸 두고 그렇게 신나게 가르치는 거. 거기서 제가 너무 감격을 하고 너무 고마워서 나도 우리말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한 것이 결국 이제 국어 방향으로 나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일본 명치대학 법학부 졸업하시고 동시에 일본 중앙음악학교를 마치시면서 바리톤 가수가 또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두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었던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할 수가 있었죠. 이제 날마다 학교를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럼 이제 시험 때만 부지런해서 시험 치면 되는 건데 제가 고창고보에 들어보니까 그 하수월 한 데가 제 처가였어요. 근데 제가 33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58년 전에 했죠. 네. 그때 제가 처남이 12명. 예? 완전히 12명, 한 다스. 처남이 한 다스. 아, 네. 그렇게 그대게 네. 근데 아홉째 처남이 음악의 귀신입니다. 예. 그죠? 그 사람은 생활이 음악으로 날이 새고 음악으로 날이 저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음악에 관심을 뒀고. 그러니까 이제 법학사 자격을 딴 다음에 음악학교를 예고와 더 들어가서 정식으로 다 마쳤고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1941년이니까 이제 해방되기 한 4해 전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동문수학 했던 분들 일본에서 같이 네. 물론 우리나라 분 중에 기억나시는 그 근데 저 음악 공부는 서울음대 학장을 지낸 이상춘 선생 예.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예. 아마 한 두어 달 네.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저우 동창입니다. 아, 네. 그리고 법학 같이 하신 분 중에 법학 같이 한 분은 많죠. 저 태학기 왜 그 유명한 태영기 변호사의 예, 친형 예. 아. 그 저와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막 파란만장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도 한글학자의 법학자의 성악가의 군사학자의 나중에 또 저 신문사 전무이사까지 언론인의 초상화도 잘하시고 그림 서예 너무 그쪽이 승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게 하나도 똑똑히 못한 데는 증거죠. 특히 그 선생님 쭉 그 전에 쓰신 글을 보게 되면 어머님 그 송간난 네, 네. 씨 여사 그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겠느냐 해서 진실로 선생님 스스로 그리고 싶었던 평생의 초상화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왜 모양만 그리고 마음을 못 그리나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 어머니는 제게는 참 과분한 아버지요 과분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근세 한학자 정인보 선생. 11살부터 13살까지 내 아버지에게 그분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 우리 어머니는 계유생 1873년생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19이 되십니다. 그런데 한문이 아주 유창하십니다. 그 칠서를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부터 외우세요. 맥히지 않고 5분, 10분을 그냥 외우십니다. 예. 그러니까 중용대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그걸 그렇게 줄줄 외우십니다. 그게 아주 문제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려서 제가 막내 아들이니까 저 하나를 끼고 한울 전 따직을 4살부터 배웠어요 제가. 그 어머니 영향이 그렇게 컸죠. 네. 네. 그러면서도 상당히 말썽꾸러기셨다는 그럼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인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어려서의 재판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망나니입니다. 저도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왜 그렇게 괴롭혔던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가끔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7살 때까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지냈다 이런 네. 기록이 맞습니다. 어리광이죠. 그러면 아, 네. 참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이 책도 많이 읽으셨고 또 서예에 또 일가도 있으셔서 상당히 그 동네에서는 네. 큰 그 좀 어른으로 늘 이렇게 대접을 예, 받지 선비께서 좋아하시는 게 예기책입니다. 아. 유충열전, 소대성전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예. 베껴서 드리면은 아. 활자가 아니고 붓으로 썼으니까 큰 걸 보시면 동네 사람이 전부 와서 듣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려운 대목을 쭉 읽고서 한문으로 표현된 건 전부 이제 번역을 하십니다. 안수에 접수하라 하는 것은 기러기는 물을 줬고 나비는 꽃을 줬는다 하는 얘기다. 안수에 접수가 그런 뜻이다. 이게 설명하고 고담을 읽으시고.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뜻을 설명을 받으면서 들으니까 많이들 모여들었죠. 그렇죠. 네. 참 오랫동안 우리 한글학교 이사로 계셨고 또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또 온 국민에게 참 우리의 말의 그 우수성 또 고귀함 이런 걸 참 깨우쳐 주셨는데 근년 들어서 우리 말의 어떤 순수성이 자꾸 훼손돼 가고 때가 묻고 요새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이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한 표현을 해야 사람이 웃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좀 뭐 좀 말에 재능이 있나 보다 인식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네. 자꾸 말을 이제 날조를 하고 이상하게 변형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 말 잔재가 아직도 판을 칩니다. 네. 가령 이제 상대방 그 상대편 할 걸 상대방 그래고 또 이제 아주 많죠. 뭐라고 그럴까 이력서나 세금 같은 것도 일본 말인데 뭐 정치 경제가 다 일본 말입니다. 네. 그러나 그 써도 좋습니다. 우리의 원말은 정사 그랬는데 정사를 돌보지 않고 그랬는데 요새는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말은 경국제세라고 하는 중국 말에서 경자 제자를 따서 경제가 이 가나미를 대표하는 말이고 일본 사람이 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한문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일본 말을 따라가도 좋지만 안 맞는 건 안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새 어저께 그 현대 연수원에 가보니까 그 일본 말을 하나 썼는데 역할. 이제 우리 말로는 구실, 네. 또 한문 말로는 소임. 그러면 되는데 이게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건 고치라. 역할은 우리가 써서 안 되는 일본 말이니까 소임이나 구실로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말 잔재와 말을 자유로 농락하는 그거와 이 경향이 아주 자꾸 퍼져나가서 우리말이 이대로 가다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여의도인데 영등포구 여의도인데 영등포구 여의도동. 네. 그 아주 듣기가 민망하고 그렇죠. 참 딱하다. 특히 이제 길게 발음하든가 또 짧게 발음하든가 또 우리 말 안에는 그 고유의 아름다운 억양도 있고 또 억양은 뭐 기대할 수가 예, 없습니다. 적절히 이렇게 또 끊어서 쉬어가는 쉼도 있고 다 한데 그러한 것이 참 이렇게 마구 섞여서 네.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에 참 안타까움. 이것이 결국 그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 세종대왕의 뜻이나 또는 백이 문화민족으로서 말과 글을 갖고 있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그럼 그걸 우리 스스로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이제 그 독일의 언어학자 슈타인탈이라고 하는 사람에 보면은
우리말을 교착성이 있는 풀기가 있는 말이다. 그게 교착어라고 그랬고 네. 가장 발달된 말은 굴절어라.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 같은 말을 굴절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굴절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음이 변화, 대가리가 변화, 말의 중간이 변화 네. 그런 그 변화가 문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걸 굴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이 변화는 영어보다 10배, 20배가 많습니다. 네. 영어는 beautiful 하는 말이 11밖에 고어까지 넣어서 11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동사, 모든 형용사가 13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11가지와 130가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의 대가리도 변하고 또 접두사도 있고 접미사도 있고 접요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변화가 굴절하고 자칭하는 말보다 우리가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을 제대로 이름을 짓자면은 굴절 교착어 그렇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네. 네, 그렇게 자랑스럽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런 두 가지 자랑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음소문자 가장 작은 음의 단위를 기초로 하는 문자를 네. 음소문자라고 합니다. 한글은 나면서부터 음소문자로 나왔거든요. 그게 아주 큰 자랑이고 또 하나 현재 지구상에 쓰이고 있는 글자가 56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확실히 알려진 것이 한글이 유일한 글자입니다. 그런 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대학에서 한글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